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깊어가는데 전국 집값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기는 하지만 겨울 내내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곳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평가, 저가 아파트는 어디를 막론하고 실거주자라면 매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니까 철저하게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지양 드디어 터질까요? 2021년 1월, 3월 부동산 대지양 두렵다. 정말 두렵네요. 자,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려울까요? 지금 마지막 불꽃 아주 이 도시를 갖다 아름답게 수놓고 있죠? 전국 아파트 결국은 폭락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막장에서 저가 아파트는 좀 이해하지만 비싼 것들은 조심하라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국 아파트값 붕괴. 먼저 강남.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강남,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광역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최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중위권 가격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아파트를 갖고 있나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것이 현재 시세예요. 이게 20억. 강남은 20억입니다. 최고가는 20억. 그러니까 지방도 20억짜리들 있잖아요. 전후로 하는 것들. 이제 서울 아파트는 평균이 10억입니다. 근데 고가 아파트, 지방도 고가 아파트 많죠. 그러니까 꼭 서울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경기 6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위권 가격이 6억 정도 하는데 지방도 6억짜리 많죠. 자, 이번에 광역시 아파트는 한 4억 정도 합니다. 근데 지방도 4억대 하고 수도권도 오히려 4억짜리들 상당히 많죠. 자,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구분해 보자고. 현재 시세가 이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가 뛴 줄 아세요? 7억짜리가 보통 20억으로 갔다고 하는 게 이게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3년이 바닥이었으니까 이때부터 갔겠지만, 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단 1, 2년 만에 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 2년 만에. 또는 2010년에 예전에 올랐었잖아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0억짜리는 4.5억짜리가 뛴 거예요. 서울 평균이죠, 이게. 자, 지방도 마찬가지로 10억짜리 뛴 것들 보면 이렇게 뛴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특별히 별표를 쳐놓으면 이것들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중위권 가격 6억. 2.5억짜리가 6억으로 뛰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억짜리는 4억으로 갔다. 이 기본 더블이나 셋 더블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추락한다 이거 거의 유력합니다. 올 겨울은 지금 이거보다 더 뛸 거예요. 그건 인정하면서 가자고요. 뭐 겨울에 당장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7년째 뛰었고 뭐 좀 더 가긴 하겠지만 결국 코스는 이거 같아요. 얼마가 뛰든지 간에 12억, 20억은 12억으로 추락한다는 거. 10억은 6.5억, 6억은 4억, 4억은 3억.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빠져? 이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건데, 아무튼 비싼 것은 금액도 많이 빠지고 비율도 많이 빠져요. 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싼 것들은 실거주자 중심으로는 잡으세요. 많이 안 오른 것들은. 왜냐? 올 겨울에 뛰는 게 7년 동안 뛴 것보다 더 뛰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말 맞아요. 특히 중저가 아파트 분명히 코칭 드렸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얼마 전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면 7년 때 상승장 7년 동안 뛴 것보다 이번에 그냥 한 번에 한 2달 뛴 게 더 많이 뛰었다고요. 그냥 많이 뛴 게 아니라 더블 뛰었지. 제 말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겨울에도 그런 아파트들 지금 많아요. 자, 이제 올해 겨울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승합니다. 겨울 부동산은 상승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집값을 잡는 힘보다 집값이 뛰는 힘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마지막 불꽃이 될지 몰라도 저가 아파트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고가 아파트들은 마지막 불꽃입니다. 보세요. 코로나가 계속 1년 내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우리가 아무리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꺾이지 않는 한은 집값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
집값 상승. 지금 여러분들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지금 안 보여요. 지방 전체적으로 때린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전체적으로 왜 때렸겠어요? 집값 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대출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가계 대출 부실 때문에. 결국 서울을 잡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통화량 증가, 집값 상승. 결국 이것도 지금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커요. 올 겨울에는, 상반기 때는. 그럼 집값 당연히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 요인이 워낙 커서 집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상반기 금액대별 예상 집값 한번 볼까요? 특히 여러분들 경기도나 인천에 집값 한 1000세대 넘는데, 구축이고 1000세대 넘는데 뭐 1억 5천밖에 안 하고, 걔가 평수가 몇 평이 되든지 간에 한 1억에서 한 3억 사이인 아파트 꽤 많아요. 역 가까운 데도 그래요. 안 뛰고들 많다니까요. 특히 인천에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눈여겨보시라고요. 그런 건 추락장에 많이 떨어져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 그런 거 갖고 계시지 말고 갈아타라고, 웬만하면요. 자, 이거 보시면 3억짜리는 단번에 4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올 겨울에. 얘가 뛴 거라면 좀 덜 가죠. 근데 보통 5억짜리는 6.5억으로 올 겨울에도 이제 막판 불꽃이 꽤 셀 것 같아요. 그 겨울만 뛰는 게 아니라 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그 잡아야 할 그 원동력이 좀 적어요. 제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라고요. 오늘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7억짜리는 9억으로 뛰겠죠. 9억짜리는 11.5억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뛰니까 잡아라 이걸 떠나서, 자, 이미 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폭락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조심하고, 아직도 저가 아파트들은 실거주 중심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매입을 해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폭등 후 폭락 시에 그러면 안전한 아파트가 뭐냐? 내년 1, 2, 3, 4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반기 때는 추락할 텐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자, 다 누구나 알지만 대단지, 중소형, 저평가는 별로 안 올랐다 뜻이에요. 소액 투자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고, 역세권.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만약 올겨울에 잡을 거라면 지금 당장 잡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잡을 거라면 많이 기다려도 괜찮은데 올겨울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기대감 갖지 마세요. 겨울에는 안 빠져요. 재수 없으면 내년 상반기 내내 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축 리모델링이 좋습니다. 중저가 좋아요. 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전국 집값 겨울 뜨거운 불장, 좀 안타까워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 대책이 나오면 쭉 떨어지고, 대책 나오면 떨어지고, 거의 8월달, 9월달, 뭐 8월달 아니면 겨울 이렇게 해서 하반기 때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겨울에 이렇게 빠졌잖아. 이렇게 빠졌죠. 겨울에 빠졌어요. 이번에도 겨울에도 마이너스로 빠졌어야 이게 강남도 폭락을 해야 좀 정상인데, 일시적으로라도 안타까운 일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거의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한 4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왜 올라가느냐? 지방이 뛰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뛰었어. 지방을 잡았어야 돼요. 이때 빨리. 지방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지방 집값 한 군데가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세종부터 불질기 시작해가지고 경상도, 뭐 부산, 대구, 뭐 포항, 경남, 이제 광주까지 막 날아가고, 강원도, 춘천, 원주 난립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더 뛰고, 경기도가 뛰니까 서울 상승하고, 강남도 지금, 강남 3구도 지금 겨울에 엄동설안에 내려가질 않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리 제가 동그라미 쳤죠. 이게 0인데 원래 예전에 이렇게 이걸 기대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도 뛰더라도 안타깝지만 이미 여기까지 올라섰어요. 이건 이렇게 위로 무조건 뜁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뛰어요. 난 내일 엄청난 대책을 때리지 않은 한 그 대책에서 반드시 때려야 할 게 뭐냐? 갭 투자예요. 갭 투자. 갭 투자에 대해서 현 정부가 아예 손을 안 댔다는 게 참 서민들 우롱했다고밖에 생각을 안 들어요. 갭투자 개나 고리나 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갭투자를 안 잡는다. 정말 이해 안 갑니다. 다주택자들 아직도 잡지 않잖아요. 누진세 때리기는커녕 양도세나 세게 때려가지고 매물이나 안 나오게끔 해갖고 종부세나 보유세는 홍할만큼 때리고, 참 안타까워요. 어찌됐거나 추가 대책
다운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길면 내년 상반기, 짧으면 한 3월 또는 보궐선거 이때까지. 그 다음은 그러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물론 변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지금 7년째 서울 같은 경우 7년째 뛰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뭐 한계에 좀 부딪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방은 이번에 규제를 세게 때렸잖아요. 바로 빠지지는 않고 좀 이제 그래도 상승장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어지느냐? 올 겨울은 뜁니다. 이제 겨울 보고 정책,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거 다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갭 투자 기승. 지금도 집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대지양이 나는 것은 갭 투자 때문에 그래요. 전국 전세가율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지방 5대 광역시. 자, 매매가 턱매까지 치솟는 수도권 전세값, 거기에 대한 갭 투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비율이, 전세가 비율이 73.2예요. 인천. 경기도 72. 어마무시하죠. 수도권은 그래서 합쳐서 66.8. 서울이 낮아요. 55.5. 5대 광역시 72.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나 똑같은 거야. 70%가 넘어가니까 갭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잡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여기 보세요. 이 10벌 걸수록 이 전세가율이 높은 거야. 대충 읽어주시면 동두천, 양주, 고양, 덕양, 파주, 춘천, 속초, 의정부, 남양주, 여주, 이천, 그 다음에 이쪽에 성남, 중원구, 의왕, 금포, 수원, 건선, 수원, 창안, 팔달, 용인, 기흥, 용인, 수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뭐 당진, 이 경상도 쪽도 그렇지만요. 여기 특히 이제 경상도 쪽, 이 부산 쪽은 거의 다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요. 대구도 거의 높죠. 다 빨간색이죠. 포항, 울산 쪽도 그렇죠. 보시면 전주, 그 다음에 광주, 이 일대 높죠. 동해, 삼척, 태백, 강원도도 높죠.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다 높다고 보시고 서울만 조금 낮죠. 50%대로. 자, 이렇게 지금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 거야. 외지인들도 꾸준히 증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12년부터 지금 보세요. 외지인들 계속 쭉 늘어나고 있죠. 자, 수도권 올랐다 이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엄청나게 2013년 바닥장에서 2020년 현재까지 이렇게 치고 가고 있어. 서울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갭 투자가. 외지인들이 실거주하는 사람 몇 명이나 했겠어요. 거의 갭 투자지. 아무튼 외지인 갭 투자 이걸 못 막은 게 패착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정부는 그걸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집값만 폭등하고 급여는 쬐끔 보세요. 이거 집값 지금 특히 이 노무현 때 이렇게 뛰었고 문재인 때 이렇게 뛰었어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된 게 이게 월급이에요. 급여. 급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급여가 이래요. 급여는 이런데 집값은 이래요. 그러니 집 없는 사람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집은 갖고 있어야 돼요. 20조 원 역박한 개미 비투.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은 뻔하고 집값은 뛰다 보니까 이제 그 빚내가지고 20조 원이나 빚내가지고 그것도 신용 거래 융자 해가지고 아예 주식을 사버리는 거야.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연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여기 보시면 지방도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니 대구인데 다시 늘어났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폭발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방의 특징은 지금 거래도 별로 안 되면서 집값 호가만 엄청 올려놓은 게 수도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지방은 호가만 높아요. 호가만. 수도권은 그나마 물론 호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실거래가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줄게요. 1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뭔 말이냐? 집값 뛸 때도 이게 빨간 게 집값 뛴 거예요. 자,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많이 뛰었네요. 그 다음에 500에서 999세대. 지금 한참 처지잖아요. 그 다음에 300에서 499. 300가구 미만. 여기 보시면 1000가구 이상, 500가구 이상이 얼마나 집값이 많이 뛰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관리비 보세요. 관리비는 파란색입니다. 오히려 관리비는 훨씬 더 절약됐죠. 집값은 많이 뛰면서 관리비는 절약된다. 뭐가? 대단지일수록. 자, 이제 경매 낙찰가율이 고공행진. 아파트만 보자고. 자,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거. 자, 보면 아파트, 이게 아파트인데 자, 지금 해마다 조금 줄은 듯 하더니 이번에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2016, 17, 18, 19, 20년에 아파트
지금 낙찰가율이 95.2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타 뭐 연립 다세대라든가 단독 다가구는 오히려 2020년 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죠. 역시 아파트 공화국 시대. 자, 그 다음에 정부 말대로 등록임대 풀렸는데 왜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느냐, 임대주택 사업 그 매물이 왜 안 나오냐 한번 뽑아봤더니, 자, 지금 총 14만 세대가 나온다면 안타깝게도 아파트는 1만 4천 세대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적은 양은 아니지만 14만에 비해서는 적은 거잖아요. 대부분이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 이 사람들 소급 적용 시켜가지고요, 빨리 1년, 2년 안에 다 털어내게끔 해야 하는데 뭐 3년, 4년, 5년은 계속 끌고 가게끔 만들어줘요. 아파트를. 혜택은 잔뜩 줘놓고 이걸 좀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집값이 계속 지금 불타고 있는데 참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자, 그래도 제가 올겨울에 뛴다라고 사실은 말해줘야 돼. 아무리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나쁘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 대지양은 겨울에 계속 얼마나 뛸까봐 이게 두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올겨울에 안 뛴 것들도 많이 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알고 대응을 해라.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저금리, 저성장을 디딤돌 삼아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저가, 저평가 아파트 중심으로 빨리 매수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많이 올라버린 곳들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값 거품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잡아야 할 아파트, 갈아타야 할 아파트,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